자, 앞전 시간 이어서 계속 해서 가공을 진행을 하는데요. 참고로 이제 요게 가공은 경로 확인 7번에서 경로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스텝에 키보드의 S를 눌러서 단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 외곽을 돌았는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 형상의 외곽 형상에 옵셋되는 형식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조건에 보면 황삭의 한방향 절삭을 이용을 했는데요. 전체 형상에 옵셋하는 형상이 평행나선형이에요. 평행나선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정삭은 해제를 하겠습니다. 평행나선형.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한 다음에 체인으로 잡은 형상에 옵셋되는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경로 확인 들어가 볼게요. 스텝의 S, 여기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1차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외곽 똑같이 옵셋되면서 이 형상을 만들어줬어요. 아까는 한 방향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점프가 이루어졌는데 얘는 점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놔두고 원래대로 한 방향으로 놔두고요. 재생성을 한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하고요.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눌러서 빠르게 진행해서 보면 1차 가공하고 공구가 들려서서 다시 점프를 합니다. 다시 들려져서 점프하고 또 들려져서 점프하고 그 다음 내려가서 점프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정보를 보니까 그래서 디귿자 형상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점프 시간이 급속이송이에요. 노란색 1.6초나 걸렸습니다. 절삭이송은 여기서 30.68이고요. 전체는 32.28초입니다. 이거 빼면 32초 걸려요. 32초. 자, 여기는 점프가 1초 정도, 1.6초 정도 걸렸어요. 자, 이번에는 방법을 조건에 들어가서 황삭에서 평행나선형 체인으로 잡은 이 형상을 옵셋되는 형태요. 그리고 이것만 바꾸고요. 재생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쭉 내려와서 한 바퀴 쭉 돕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옆으로 가서 쭉 돌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중간에 사이가 점프는 없어요. 정보에 보니까 그래서 점프는 없습니다. 0.5초는 접근하고 빠져나가는 시간이에요. 사이 연결은 점프는 없어요. 그리고 툴패스 시간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절삭이송이 12.76이고요. 총계가 13초. 앞에보다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것을 요구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황삭 조건에 체인으로 잡은 형상에 옵셋되는 형상이 평행나선형이에요. 그래서 경로 확인해 보면 툴패스를 보면 평면으로 보면 체인이 디귿자 형태예요. 디귿자 형태고 그 다음에 경로도 툴패스가 만들어진 경로도 디귿자 형태로 옵셋되는 형태가 됩니다. 플레이. 그래서 디귿자 형상으로 옵셋되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입 방법에는 조건으로 보면 앞에는 진입은 안함으로 했어요.
깊이가 1mm 밖에 안 됐는데 참고로 여기선 깊이가 5mm 가공을 해요. 깊이가 좀 깊습니다. 그러면 진입 방법에는 안암이 있고 램프가 있고 헬릭스가 있습니다. 안암은요 수직하게 찍고 내려가요.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수직하게 이렇게 찍고 내려가는 게 흰색이네. 이게 안암입니다. 근데 램프는요 지그재그 경사로 내려갑니다. 직선의 지그재그로 내려가고요. 헬릭스는 원으로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Z축으로 내려가는 게 헬릭스예요. 부하는 이가 제일 큽니다. 헬릭스가 부하가 제일 적게 걸려요. 경로 길이는 당연히 헬릭스가 제일 길겠죠. 원으로 돌면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길이는 얘가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운데고 얘는 길이는 커요. 대신에 부하는 작게 걸립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것을 쓸 거냐 하면요. 직선에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램프를 쓰겠습니다. 램프 방법을 쓸게요. 자, 램프에서 직선에 지그재그로 해서 Z축으로 쭉 내려가는 거. 자, 램프 길이는 100%로 해서 최소 최대를 동일하게 해서 8mm로 할게요. 요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위에서 봤을 때 다이렉트 델타 값이 8mm입니다. 높이는 램프로 시작되는 높이는 재료 상단에서부터 1mm 높은 데인데 한 0.5로 줄게요. XY는 척벽에서 떨어지는 시작점 위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진입 경사 각도는 테이퍼지면서 내려가는 지그재그 램프의 지그재그 각도입니다. 요거는 한 5도로 줄게요. 그 다음에 자 램프 각도는 절삭 각도입니다. 절삭 각도는 0도니까 그래서 지그재그 수평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여기는 디귿자는 세로 방향이 길어요. 그래서 램프 각도는 세로 방향으로 90도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고요. 경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지그재그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Z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보기로 한 다음에 요거를 끄겠습니다. 빠른 검정. 그래서 직선의 세로 방향으로 이거 지그재그로 쭉 내려가는 게 얘가 램프예요. 자, 그러면 7번만 선택해서 모의 가공. 속도를 줄여서 살펴볼게요. 진입 동작이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경사지면서 Z축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왜 찍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여기 앞에서 4mm 날아가는 거는 안 그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전체 선택을 하고요. 모의 가공한 다음에 앞에를 스크롤로 쭉 옮겨서 마지막 부분 쪽에서 갖다 놓고 요거 끝내고 나서 여기 진입 동작을 다시 살펴볼게요. 플레이. 빠르게 진행했네. 이런.
천천히 놔두고 플레이. 경사짐에서 Z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죠. 그게 램프 절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삭 실행을 안 해도요, 척벽에 중간중간 살이 남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툴패스가 전체 형상을 돌면서 작업하니까 정삭 실행을 안 해도 되고요. 한 방향으로 했을 때 끝부분이 살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척벽에 다듬어지기 위해서 정삭 실행을 했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요걸 가공해 주면 돼요. 이게 이 부분 남았습니다. 요게요. 자, 요게는 윤곽으로 해도 되고요. 저번 시간에 포켓의 열린 윤곽을 이용을 해 볼게요. 이 부분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자, 포켓의 열린 윤곽입니다. 그래서 기본 포켓 가공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7번 공정을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요. 아이구야, 다 선택이 돼 있었네. 딜리트. 한 개만 선택하고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 자, 도형에 들어가서 새롭게 잡을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 부분 체인으로 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방향은 역방향으로 해서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잡는데 이렇게 가고 싶은데 방향이 잘못 잡혔거든요. 얘가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자, 선택 취소 해볼게요. 자, 처음에 도형을 얘를 잡고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 자, 여기서는 이리 가고 싶었는데,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여기에 클릭하면 이쪽은 여기에 분기점이 있고요. 여기도 분기점이 있어요. 그래서 분기점 없는 도형 여기서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분기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릭해 주고 마지막 여기에 라인까지 선상. 요거는 선택이 아닌데요. 지금 아까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 일단 그냥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해서 부분 체인의 대기입니다. 아까 이게 잘못 보여져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 부분 클릭한 다음에 분기점 없는 데까지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체인은 여기서 체인해서 여기까지 잡습니다. 확인. 자, 이 메시지는 그냥 떠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공정을 복사했으니까 일반 가공에서는 이게 닫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린 포켓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절삭 파라미터에 보면 포켓 형태에서 열린 포켓이라고 있습니다. 한쪽이 터져 있는 거. 요건 저번 시간에 했어요. 자, 오버랩은 여기에서부터 요게 좀 추가로 확장을 해줘야 돼요. 요게 R값만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저기 R값이 얼마냐, 도면을 다시 보면, 그래서 요게 3R이네요. 요쪽 코너가. 그러면 요게는 125% 확장, 10mm니까 충분할 것 같네요. 그냥 둬도. 자, 그 다음에 가공 방법은 요걸로 닫힌 표준으로 안 하고요. 절삭 방법에 열린 부위 중간에서 가운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외측으로 뻗어나가는 방법으로
자, 확인한 다음에 가공 깊이가 바뀌어야 된다. 자, 링크 파라미터에서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9가 자, 마이너스 4에서 요게 1mm 깎이고, 마이너스 5죠. 요게 또 1mm 내려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6까지.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자, 경로 확인을 해서 보니까, 이쪽에 살짝 찍고 내려갑니다. 요 라인에서부터 부딪히면 안 되니까, 요 라인 기준에서 바깥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110%로 돼 있는데, 아까 3R인데, 왜 여기는 10 정도 줬는데도 왜 찍냐면, 참고로 공구 반경. 공구 반경이 얼마냐 하면요, 8파이니까 4mm예요. 여기서 4mm. 그 다음에 직경으로 하면 8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3을 여유를 1 주면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3R을 주겠다 하면 그래서 12mm 이렇게 한 13 정도 줘볼게요. 그래서 다시 경로 확인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길게 줬는데 그러면 다시 조건에 들어가서 다시 반경은 4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유 1 주면 직경으로 계산했는데 반경으로 하면 1mm 여유 주면 5. 그 다음에 여기서 3R이니까 3을 더하면 8이 되고요. 그래서 8에서 여유 2를 더하면 10 정도 해도 되겠네요. 경로 확인. 10으로 하면 왜 부딪히지? R은 빼먹었나? R이 3R이죠. 조금 더 떨어져야 되구나. 여기. 12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접근하고, 여기 깊이는 더 낮으니까 여기는 찍고 내려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해서 빠른 검정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돌면서 나가게끔. 탑에서 모의 가공. 플레이서 헬릭스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따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황삭은 얼추 끝난 거죠. 그래서 황삭은 얼추 끝났는데 여기 테이퍼져 있어요, 이 부분. 자, 캐드 파일을 보면 등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테이퍼 경사졌어요. 이 경사각도가 45도였죠. 그래서 황삭에 이 테이퍼로 져 있는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처리를 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정삭 들어갈 겁니다. 요게 경사 가공을 할 거예요.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이 부분 경사 가공, 그거 하고 황삭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경사 가공은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요 라인 기준으로 해서 윤곽 가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윤곽 공정을
5번 공정을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새롭게 잡아서 이 라인으로 잡을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해서 단일로 해서 자, 경사 가공은 이 라인을 선택해서 진행 방향의 왼쪽 이쪽이 테이퍼지면서 깎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릭해서 두 번째 체인 클릭해서 이쪽으로 가면서 진행 방향 요게. 자, 그리고 체인 두 개를 잡습니다. 첫 번째 체인, 두 번째 체인.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 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작업하는 방법은 공구는 앞에 거 그대로 정보로 가져오니까 수정 안 해도 돼서.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테이퍼 져야 돼요. 그냥 경사하면 이게 다 깎이죠. 직각으로 깎이니까. 자, 테이퍼 지려면 깊이 가공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전체 깊이는 4mm를 가공을 하는데 깊이는 1mm씩 가공을 하겠습니다. 최대 가공 간격 1. 자, 그 다음에 경사 가공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때 기울어진 경사 각도는 몇 도? 45도.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합니다. 진입뽑기는 앞에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원호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직선으로 바꿀게요. 가운데 눌러줘서 복귀도 동일하게. 자, 그러면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이오스메트리. 이게 마지막이 테이퍼진 거니까 스크롤로 그 앞부분 있는 데까지 옮겨 놓고 이 부분 확대해서 플레이. 1mm씩 내려가는데 계단지면서 내려갈 거예요. 에어 커팅이 좀 많이 생기는데 앞에 공정을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단져 있는 거는 확인이 돼 있어요. 이렇게 테이퍼지면서 계단져 있는 거는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이 깊이가 깊지 않으니까 계단 크기도 커요. 이 깊이가 1mm예요. 조금 요거를 좀 작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건에 들어가서 앞에 공정을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허공에서 움직이는 것은 측면 가공 때문에 앞에 공정에는 측면 가공이 필요하지만 여기는 필요 없어요. 해제. 그 다음 깊이는 1mm씩 하는데 그래서 전체가 5mm, 4mm니까 계단이 크게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를 0.5 계단 크기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0.5로.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하고요. 모의 가공을 한 다음에 앞부분을 드래그해서 쭉 옮겨 놓고 자, 여기서 다시 천천히 플레이. 0.5씩 이렇게 경사지면서 내려가요. 45도로. 황삭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정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삭은, 자, 여기 보면 페이싱은 이래로 한 번에 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이 공구 하나 가지고 항정삭으로 구분해 볼게요. 1mm 한 번에 날렸는데, 나는 그래서 황삭에서 0.2 남겨놓고 1차 작업하고 그 다음 0.2를 정삭 개념으로 하겠다 하면 조건에 들어가서 깊이 가공
정삭 횟수를 1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삭 간격을 0.2로 줘볼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한 다음에 툴이 2번 동작이 될 거예요. 경로 확인을 하고요. 스텝 S Z5까지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0.2까지 내려가고요. 제로까지 안 갔어요. 1차 가공합니다. 그리고 점프해요. 안전 높이까지. 다시 처음 위치로 오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고요. 제로까지. 그 다음에 가공하고 빠져나가요. 2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작업할 때는 이속 높이가 필요 없어서 얘를 사용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번이 들어가면 이속 높이가 없으면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점프가 되게끔. 그리고 재생성을 하면 경로 확인해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점프는 Z10까지 들려줘요. 여기 보세요. Z10 들려줘서 점프해서 가요. 아까는 안전 높이에서 점프했는데 이렇게 2번의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번, 3번, 4번, 5번, 9번 공정까지 이게 이제 끝에 알파벳 R를 했어요. 황삭입니다. 황삭 공정. 그러면 2번에서 키보드 Shift를 누르고 9번 선택하면 시작과 끝의 사이를 전체 잡혀지고요. 복사 컨트롤 C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그 다음에 다시 붙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번에서부터 17번까지는 이 공정은 정상용 공정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먼저 공구 쪽에 보면 주성문에 정삭은 피니싱이니까 F, 이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끝에까지는 이제 정삭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면 정상용 공구를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 평엔드밀, 다음 8파이 황상용 사이즈랑 똑같은 걸 쓰는데 공구는 3번. 절삭 조건은 회전수는 4000, 가공량이 작으니까 여기다가 뭐 2000 이렇게 빠르게 가셔도 돼요. 근데 빠르게 가도 되는데 문제는 표면 거칠기가 빠를수록 면이 해서 표면 거칠기가 곱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표면이 매끄러우려면 예를 들어서 1000으로 주면 회전에 비해서 이송이 작고요. 그래서 표면이 매끄럽게 나오게끔 여기서 이송을 작게 가져갔어요. Z축 이송은 400. 붓기는 2000. 만약을 위해서 추가해야 돼요. 예. 앞에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앞에 조건의 절삭 조건이 나왔어요. 제가 바꿔준 거로 안 바뀌었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시 초기화 눌러주면 되고요. 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공의 종류는 가공의 종류 말고요. 종류는 윤곽 가공이고요. 보정 방법에는 중복 보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정상이니까 여유를 남겨놓으면 안 되고요. 채로. 그 다음에 진입 뽑기는 따로 안 건들겠습니다. 직선이 있는지 확인만 하고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11번 공정도 정상용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는 3번 공구 바꿔주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절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는요, 황상은 절상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도 돼요. 작게 50% 이하로 줘도 됐는데, 참고로 여기는 정삭이니까 많이 요 바닥 날릴 때 그래서 가공 간격이 작게 갈 필요는 없어요. 0.2니까 그래서 여기는 80%까지 쓸게요. 가공 여유는 0.0.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걸로 작업했을 때 단점이 아까 척벽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삭 경로를 해서 외곽에 요게 매끄럽게 나오게끔 해서 요걸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정삭은 한 번만 추가할 거고요. 가공 간격은 0.25 해서 척벽에 쭉 돌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 직선으로만 진입을 할게요. 접선의 직선 70%만 하고요. 원원은 안 하겠습니다. 제로 가운데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는데 참고로 이거 정삭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피니시의 F. 자, 그리고 나서 경로 확인을 할게요. 스텝의 S 쭉 접근해서 1차 한번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 간격은 80%. 먼저 바닥부터 날려주는 거예요, 지금. 척벽에는 정삭이 하나 추가되고요. 가공 간격은 0.25입니다. 그러면 척벽은 이거 바닥 작업할 때 척벽은 0.25 떨어진 다음에 작업이 이루어져요. 여기 확대해 보면 바닥 날릴 때 척벽은 가공 안 한 겁니다. 가공 간격 0.25로 해놨어요. 자, 이게 쭉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정삭이 들어가는데요. 척벽 부분 이거 작업 끝내고 나서 자, 요겁니다. 이거 여기에서부터 외곽 쭉 돌고 점프해 와서 여기 옆에 이렇게 쭉 지나가요. 여기 지나가고 지나가는 게 정삭이에요. 그러면 1번에서부터 11번까지 이왕이면 12번까지 같이 갑시다. 얘나 얘나 큰 차이는 없으니까 12번도 F 공구는 3번 그 다음에 절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스택 간격은 80%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정삭도 추가해 주고요. 횟수 하나 옆에 그 다음에 가공 간격은 0.25 자, 그리고 재생성. 그러면 1번에서부터 Shift 누르고요. 12번까지 모의가고.
쭉 스크롤로 쭉 옮겨 놓고 그 다음 플레이. 바닥 정삭 돌려주는 거죠. 바닥을 먼저 하고요. 근데 여기 끝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쪽은 좀 수정해 주는 게 좋겠죠. 앞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작업한 거니까 이쪽은 필요하고 지나가는 거. 참고로 이건 바닥만 중요하고요. 척벽은 어차피 테이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척벽은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공정에서 12번 공정에는 만약 척벽이 테이프 안 졌다 하면 여기서는 정삭이 필요합니다. 요거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참고로 항작 작업할 때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척벽에 여기서 볼록하게 그게 결이 생겼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정삭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마침 여기는 테이퍼져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어요. 안 깎여서 가공 여율을 제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는 그냥 봉정을 여기는 항삭에서 깊이가 어느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이 공정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여기를 굳이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작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만 날려주는 거랑 요 부분만 날려주는 거랑 바꿔주면 되긴 하는데 일단 전체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그냥 요 라인만 잡아주면 돼요. 여기선 황삭에서 깊이를 파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 없죠. 여기는. 근데 정삭은 또 이게 척벽에 지나가는 게 필요했어요. 이게 가공 여율을 제로제로로 안 바꿨나? 아까 안 깎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정삭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에 공구 정삭용 공구로 3번으로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해서 회전수 초기화를 해주고요. 공구 3번으로 선택했습니다. 보정은 중복 보정. 가공 여유는 제로. 자, 진입 뽑기에는 원호로만 시작하면 중복 보정이 G40일에 원호 시장에서 보정이 시작되면 알람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직선은 한 30%만 조금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재생성. 요게 정삭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켓의 정삭까지 빼고 1번에서부터 13번까지 다음에 다시 모의 가공. 자, 공정이 많으니까 여기서 색상이 나중에 한번 돌고 또 제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칼라 루프를 놔두는데 옵션에 보면 공구 기준으로 해서 색상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공구는 3개죠. 칼라도 3개 쓰게끔 툴 체인지 공구별로 황삭은 노란색, 페이스 커팅은 노란색, 그 다음에 황삭 엔드밀은 파란색, 정삭 엔드밀은 요거 보라색. 그래서 칼라가 이렇게
세 가지만 표현이 될 거고요. 다시 플레이, 페이스 커팅, 라핑 앤드 밀러 외곽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이제 정삭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에어 커팅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정삭은 여기 포켓만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 정삭이 남아있죠. 그래서 포켓 정삭 들어가겠습니다. 15분 공정. 먼저 공구는 정상용 공구 3번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회전수 다시 초기화를 하고요.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가공 여유를 없애야 되겠죠. 00, 척벽 제로, 바닥 제로. 황삭 실행은 필요합니다. 황삭에서는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램프로 지그재그 형태로 내려가도 되지만은 정삭은 그냥 0.2만 가공할 거니까 안암으로 해놓을게요. 그때 이성은 400 그대로 두고 하나 건너뛰고 먼저 시작했네. 자, 여기 14번 정삭 건너뛰었네요. 공구 3번 오른쪽 버튼 누르고 초기화 절삭 조건 절삭 파라미터에서 가공 여유는 00. 황삭은 그대로 진입 동작 안함 그대로 정삭도 쓰겠습니다. 진입 뽑기 여기에서도 원호로만 시작되면 알람이 떠요. 직선이 들어가야 돼요. 30%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켓의 열기. 이게 열린 포켓이죠.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정상용으로 바꾸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절삭 조건 초기화를 시키고요. 회전수 이송. 그 다음에 가공 여유를 00로 바꾸고요. 안암으로 해놓겠습니다. 정삭도 얘는 체크해야 돼요. 한 번에 가공 간격은 0.2 또는 0.25. 그 다음에 진입 동작은 직선 원호 같이 있으면 되고요. 원호로만 시작하면 알람이 떠요.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그게 어디 있지? 테이프. 자, 마지막에 요거 있죠, 이거. 이게 안 됐네. 열린 포켓.
정삭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F, 피니시의 F.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요, 테이퍼 정삭이에요. 윤곽에. 조건에 들어가서, 해서 정삭, 경사 가공하는 거 정삭입니다. 피니시. 공구는, 해서 볼앤드밀 5파일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가해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 공구의 형태는 볼밀. 다음 볼앤드밀이고요. 지름은 5파이볼. 자, 공구는 4번이고요. 추측 회전수는 해서 9000rpm 돼서 이송 속도는요 1200. Z축은 600. 복귀 속도는 안 줘도 돼요. 700으로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만약을 위해서 2000을 줘놓고 끝내기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시 초기화 해놓고요. 제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는 측면 가공 여유는 제로. 바닥도 일단 제로 갑니다. 테이퍼 가공을 하기 위해서 깊이 가공에 테이퍼 각도는 돼 있는데 간격이 0.5보다는 작아야 돼요. 얼마큼? 요게 볼로 작업했을 때 여기에서 피치 가격이 작을수록 표면의 걸치기가 작아요. 100분의 5. 자, 여기는 100분의 5 줘볼게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그리고 마지막 17번 공정만 연속 실행 플레이 R 해볼게요. 그래서 100분의 5씩 Z축으로 쭉 내려갑니다. 전부 선택. 혹시 뭐 빠뜨린 거 있는지. 정상용 공구 3번 맞고 가공 여유 00 되어 있네요. 다시 모의 가공. 페이싱하고 엔드밀로 외곽 돌리고 가운데 필밀로 가공을 해줍니다. 세로, 가로. 약간 빠르게 할까요? 너무 느리네. 모의 가공 속도를. 여기가 정삭, 요게 정삭의 경사 가공. 여기는 0.5 단위 있고요. 마지막에는
우알 때문에 여기는 각이 안 나올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놔둔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도면에 보니까 여기 각져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각. 여기는 각져 있고요. 각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삭을 88로 작업했는데, 여기는 이제 도면상에서 보면 여기 R값이 3R이에요. 여기 잔삭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잔삭. 여긴 지금은 88에 했으니까 4R이고, 여기 3R이면 탑에서 보면, 여기서 볼게요. 잘 안 보이네. 이 부분이, 그래서 제대로 안 나왔어요. 여기 잔삭 3R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각인데, 최소 R로, 아까 1R까지 여기는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잔삭, 요게 3R 만드는 거 남아있고, 요게랑, 참고로 이쪽도 같이, 여기도 각진 곳이고, 여기도 각진, 최소할 1R까지 하는 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삭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전에는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잔삭 가공 진행하도록 할게요.